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계엄 발동시키고 났어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전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드러날 것 다 드러났고요. 목표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애국, 자유, 우파, 보수 뭐 이렇게 이제 불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자, 지키자, 이 싸움일 수도 있어요. 자, 그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는 부정선거 규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부정선거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자주 했고요. 현재 이제 자유, 우파, 애국, 보수의 자존심 하면은요, 상징적으로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이 다음 이 불씨를 이제 전달받을 이제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소위 차기 주자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비중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을 수호하면서 지키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중요하고, 그 비슷하게 또 중요한 이슈가 차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누가 이 보수 대권을 이제 쥐어야 되느냐? 소위 이제 그 깃발을 이제 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답 나왔습니다. 역시 김문수다라는 목소리가 자자합니다. 우파 유튜브에서는 이미 대통령이에요. 이 김문수는 차기 대통령 확정입니다. 각 그 채널에서 여론조사 자주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뭐 거의 70%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더라고. 못 나와도 60%예요, 혼자. 그러니까 압도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그래서 지금 가장 뚜렷한 어떤 그 이념 지표로 보더라도 그렇고, 이 색깔 자체가요, 선명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김문수 장관이 그 전에 이제 청문회 할 때라든가 등등 그 경산의 위원장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언급,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 인식, 그 일본의 그 이제 강점기의 국적 발언,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요, 그런 발언을 그렇게 돌직구로 직격탄을 때릴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 딱 한 명이에요, 그냥. 정진석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국회에 와서 김문수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민주당 의원이 물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현역 이제 의원이라든가 장관 클래스에서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설령 그런 이념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런 말 못하거든. 약간 돌려서 말합니다. 완곡하게.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조심해서 말한다고요. 근데 돌직구로 때려버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가 아니다. 4.3에 대해서도 폭동이다. 5.18을 저들이 안 물은 것은 좀 이상하네요. 5.18 물었으면은 5.18도 민주화 운동의 성격도 있지만 폭동일 것이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공자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유공자를 밝히자. 국가 유공자인데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느냐, 이런 발언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유일한 정치인. 사실 어떻게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광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면 제도권 특유의 그 울타리가 있거든요. 깝깝한 어떤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못 봤어요. 좌파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짓거리는 자들이 많았죠. 주사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와가지고 마구 내지르는 발언들,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비난하고, 전두환 대통령 비난하고, 이승만 대통령 비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도 요즘은 많이 순치돼가지고 그런 말 안 해요. 이념적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잘 안 한다고 요즘 와서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 계엄 선포와 함께 저들이 튀어나온 이야기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이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동안 수면 아래로 이제 숨기고 있었던 거지 생각을 완전 접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자, 아무튼 이 김문수 같은 사람은요,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원래는 좌파였잖아요. 근데 우파로 왔는데 지금은 그 어떤 정신들보다도 단단한 우파적 어떤 가치관, 애국심이죠, 애국심. 국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한 번쯤은 큰 포부와 경륜을 펼칠 기회가 왔으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도무지 뜰 수가 없는 조건이야. 뜰 수가 없는. 유튜브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뭐 여론조사에 포함도 안 돼. 뭐 그리고 중요한 언론에서 거론도 안 해줘. 어떻게 띄웁니까? 이제 그러나 세상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두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문이 열리고요. 하늘이 안배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황당무계한 자입니다. 그야말로 저기 당군 이래 최대의 그 흉악범, 범죄 혐의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자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1당의 당수 아닙니까? 대표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런 범죄 혐의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국 감옥 가는 거 보고 아마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사법부 무섭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일 같은 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은 반드시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재명은 어쨌거나 감옥 들어가기 전에 대선 치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든 아니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든 두 가지를 지금 시동 걸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적수가 국민의힘에는 없어. 뭐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한동훈이 한때 자기를 좀 위협하는 것 같았지만 총선 끝나고 난 뒤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게임 아웃이야. 그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십시오. 한동훈은 한 자릿수, 이재명은 40%, 50% 이렇게 나와. 뭐 몇 배입니까 도대체 차이가. 비교 불가해요. 벌써 이제 이 둘은 라이벌이 아닙니다. 조선중앙 동아 같은 이런 보수 언론으로 불리는 이들도 아마 한동훈을 버릴 겁니다. 한동훈들은 안 된다라는 게 낙인이 찍히는 거죠. 벌써 4번의 여론조사에서 7%대, 8%대, 9%대, 또 7% 이렇게 4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가 확정된 거야. 조만간 홍준표, 오세훈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한동훈은. 그러면 이 우판에 내에서 보수 안에서 다 한동훈을 버린 거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저렇게 각 세우면서 먼저 죽어가는 겁니다. 보수가 한동훈을 버리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일각에서는 한동훈하고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도 뭐 약속 대련한다, 뭐 짜고 친다 자꾸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맞으려면은 두 사람 다 살든가, 두 사람 다 지지율이 괜찮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한동훈은 지지율이 잘 나와야 돼요. 그게 약속 대련이거든. 근데 둘 다 지금 깔아놨는데 그게 무슨 약속 대련입니까? 둘 다 죽는 거야. 그거는 약속 대련은 아닙니다. 설사 약속 대련이라도 그건 엉터리야. 그런 약속 대련은 약속 대련이라 하지 않습니다. 약속 대련을 할 때는 천하를 속이는 거거든. 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기기 위한 거예요. 뭔가 큰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가면 한동훈은 정치에서 아마 추방될 겁니다. 정치 못해요. 저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쫓겨난다고 봅니다. 대통령대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런 건 약속 대련이 아닙니다. 서로 그냥 칼질하는 거죠. 그 서로라기보다는 한동훈 쪽에서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문수의 등장입니다. 이 일이 정말 지금 봐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서영교 따위가 이걸 할 수 있는 군번이 됩니까? 여기도 운동권 출신이죠. 주사파죠, 여기도 이화여대 그 총학생 회장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자도 말이죠. 이 서영교도 이 경북 상주 출신인가 이래요. 경북 상주인가 문계인가 거기 출신인데, 경상도 출신 중에 좌파들이 꽤 많습니다. 한때 그래서 영남 좌익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독하죠. 그런데 영남 좌익들이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의 지도부를 많이 구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좌파들은 전라도에 많다고 생각하지만 좌파 운동권의 지도부들은 대부분 영남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지금 연도 원탁회의 이제 수장도 대구 출신 아닙니까? 그 백씨 말이죠. 지금도 살아있고 나이 많은 그 영문과 교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담병호, 뭐 권영길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은 그 영남 좌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계보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 서영교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이 따위가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벌써 얼마나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훼손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무르익어가지고 농한 상태입니다. 이런 걸 일러서요, 자유방임에 너무 이렇게 책임감 없는 나라 망조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놔두고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아.
끝까지 일어나지 않아. 와, 정말 김문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 정말 유일한 그래도 희망이었다. 자존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도 이례적으로 보였던 게요. 이 분위기 속에서 안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강단,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을 김문수처럼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런 행동할 수 있는 사람도 이거 간단해 보입니까?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이걸 하는 사람, 이 정도 배짱, 이 정도 강단, 소신, 용기,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말 험악한 자리입니다. 험악한. 그야말로 험난한 어떤 그런 여정이 기다리는 그런 자리다. 그 결과물 보십시오. 전부 다 비참한 최후잖아요. 대부분. 좌파들만 뭐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 보수 대통령들은 전부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런 것을 감당하자면 정말 엄청난 용기와 뭐 함께 소신, 강단, 철학, 이념 다 갖춰야 됩니다. 여기 이 많은 국무위원들이 전부 이러고 앉았다. 아, 이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거 참 인간들 보이 정말 줏대 없구나. 뼈도 없구나. 물렁뼈구나 전부.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쪽팔리게도 이렇게 쪽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있어서 그나마도 큰 위안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김문수 장관입니다. 이분은요, 소위 이제 3관왕이죠. 3관왕. 국회의원 3선, 광역단체장 2선,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장관까지. 이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김문수와 함께 한 명 더 있던가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 3관왕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홍준표라든가 오시훈 같은 사람들도 장관은 못했잖아. 스펙은 그렇게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야권에도 그런 사람이 몇몇 있을 수는 있겠네요. 저 김부겸이라든가 그건 국무총리를 했으니까요. 국회의원, 그 광역단체장을 또 못했네. 김부겸도, 정세균도 그렇고. 이낙연은 했네요. 이낙연은 옛날 저 지사를 한번 했잖아요. 거기는 총리에다가 그 이낙연 정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보수에서 이 3관왕을 했어요. 거기다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경산노위 위원장을 또 했잖아요. 4관왕이죠. 4관왕. 거기다가 이분은 노동운동의 대부 전설이잖아요. 5관왕입니다. 5관왕. 이런 5관왕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스펙으로 봐도 김문수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사라고 하죠. 서사. 걸어갔던 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 반대합니다. 그 데모하다가 정학 맞은 사람이 김문수거든요. 그야말로 남다른 피를 갖고 있어. 이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 좌파에서 지금 우파로 온 겁니다. 한때 노동운동계에서는 그냥 전설 중에 전설이었고요.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존경해가지고 롤 모델이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유시민도 한때 이 김문수를 이렇게 존경해서 따라다녔다 그런 말도 있고. 자, 이런 식인데 이런 사람이 어쨌거나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드디어 이쪽으로 와가지고 손학규 등등과 함께 같이 왔었죠. YS 퀴즈에 일단 들어가긴 하는데 YS 정신을 지금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는 지금 박정희를 지금 따르려고 합니다. 박정희의 후계자. 진정한 박정희의 후예 바로 이제 김문수가 되겠습니다. 또 마침 또 출신 지역도 대구 경북 영천이죠. 영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치를 했고 수도권에서도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남 출신의 그런 노동운동의 전설에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경력 스펙이 그냥 5관왕에다가 이런 사람 다시 찾기 힘들어요. 꼰대 그러는데 꼰대 절대 아니고 걸어왔던 길 자체가 꼰대하고는 길이 멀다니까요. 그 소방관 그거다고 전화통화 한번 한 그걸로 그냥 꼰대가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소방관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거기 전화를 걸어도요. 네, 지금 당직 누구입니다 하고 자기를 밝혀야 돼. 김문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고 네네 여보세요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이러고 앉았으니까 누구신지 신분을 좀 밝혀달라 그러잖아요. 그걸 밝히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문수는 내가 도지사 김문수인데 누구십니까? 라고 신원을 조금 계속 확인하려고 하죠. 원래 또 도지사가 소방서에 대한 그 관할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감독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하늘 같은 도지사가 전화를 걸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그냥 장난전화로 받겠지. 그 소방서로 장난전화 많이 갑니다. 그렇더라도요. 장난전화가 왔다 하더라도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지금 좌파들이 김문수를 그냥 김문순대로 만들어놨어. 그냥. 그래서 그걸 갖고 꼰대다 일어나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왜곡시킨 거죠. 그것도 좌파들의 선동 왜곡 프레임에 걸렸다라고 봐야죠.
그걸 갖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주로 갖고 김문수를 놀리고 그러는데 이분의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전혀. 그리고 이 내용들을 드러내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헤드라인 한번 읽어보십시오. 꼿꼿 김문수 한 총리 국무위원들 고개 숙일 때 사과 거부. 여기는 중립적 헤드라인이고요. 노컷뉴스 12월 3일 내란에 4번 고개 숙인 한덕수 끝까지 버틴 김문수. 여기는 김문수를 좀 까는 듯한 뉴스죠. 이 좌파라는 얘기죠. 뉴데일리 여기는 우파죠. 김문수가 사는 법 이런 결기 있어 한덕수 내각 체면 살렸다. 와, 이게 진짜죠. 김문수 없었으면 그냥 나라 희망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식이면은 여기에 만일에 한동훈이 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100% 허리를 꺾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허리를 세우면서 당당히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짊어질 수 있는 결기를 벌일 수 있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여기에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결기는 없다니까. 가능 안 해요, 절대로. 자, 세계일보 국무위원들 허리 숙여 사과하는데 홀로 자리 지킨 김문수 장관. 여기도 비교적 중립적 여기 헤드라인이네요. 연합뉴스 김문수만 계엄 사과 거부. 계엄은 정치 행위 논란도. 이것도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한겨레 홀로 뻣뻣한 김문수. 이건 까는 거죠. 국무위원들 국회에서 허리 숙여 사과. 자, 김문수가요, 최근에 들린 이야기로는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윤석열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섰다 그럽니다. 와, 정말 드디어 김문수가 드디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거는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하도 수상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속에서 이제 김문수를 이제 스스로 드러낼 때가 됐죠. 이분도 과거에 대선 출마 의지를 가졌던 적이 있었고 한때 광화문에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이렇게 운동할 때는요, 실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멀어졌다고 생각했겠는데, 극적으로 지금 다시 기사회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경산의 위원장에 부임하고, 자, 고용노동부 장관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걸 예상하면서도 부임했잖아요. 자, 여기서 새로운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낸 그런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꺼리는 인물이 김문수입니다. 국회 안 부르잖아요. 몇 번 불러보니까 난타전 벌어지고 그러면 김문수가 더 커져 자꾸 존재감이 커지고 뭐 뉴스에 막 나가고 이러니까 이래 돼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김문수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김문수를 아예 부르지도 않아. 국정감사할 때 김문수 없이 했다니까요. 장관 없이 하는 국정감사가 말이 됩니까? 김문수를 아예 내쳐버리더라고.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문수는 안 갔어. 그러니까 차관하고 그 밑에 국장들이 저 국정감사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자, 이걸 보더라도 김문수의 역할,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뭘 우리가 추구해야 될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문수,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 계엄을 지지한다. 계엄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시대적 당위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언급은 안 했지만 조만간 김문수 장관도 부정선거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